네, 이처럼 불행한 사기범 오명균 수사관이 있습니다. 작년에요, 잠시 후에 들려주실 음성이 너무너무 히트를 쳤습니다. 너무너무 웃기는 금융전화 사기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 잡혔다네요.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작년에 인터넷에서 웃기는 보이스피싱으로 불렸던 음성인데 이 남성의 목소리 잘 들어주십시오. 확인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십니다.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. 네. 왜 웃으세요? 아니,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.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? 네, 지금 4번째인데. 아, 여성분이 검찰서 처음 받으시죠? 네? 여러 번 받았다고. 아, 여러 번 받으셨어요? 네. 저 이런 거 너무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이 가르쳐줘야 되는데.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?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. 그만 웃고, 그만 웃고, 끊어. 네, 금융사기범도 웃고 주부님들인 것 같은데 댁에서 있다가 친구들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전화가 걸려와서 많이 웃었나 봅니다. 자, 저 목소리의 주인공인데, 자, 저 오명균 수사관이란 저 실제 인물이 잡힌 거죠? 그렇습니다. 네. 이 지금 중국 지린성 퉁징시에서 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일당 모두가 잡혔는데요. 네. 대표적으로 오명균 수사관을 사칭했던 저 사람이 바로 실제 인물이 네. 경찰에 구속이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요. 보통 이렇게 수사 기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이 43살 조모 씨가 총책이 돼가지고 뭐 아주 대대적으로 사람들 고용해서 한 건가 보죠? 맞습니다. 이 조모 씨가 네. 이 사전에 진작에 검거가 됐습니다. 이 사람이 네. 중국에서 붙잡힌 것은 아니고요. 네. 국내에 들어와 있다가 다른 범죄 조직으로부터 조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있던 경찰이 입국한 직후에 조 씨가 입국한 직후에 이 검거에 성공을 한 겁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화면이요. 대포 통장.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매개로 범죄를 벌였는데 그 거래를 하는 모습을 딱 찍은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경찰이 저렇게 이 인출책들부터 차근차근 검거에 성공을 했고요. 그 이후에 총책인 조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고 네. 그 소식을 들은 지린성에 있던 다른 조직원 20여 명가량이 모두 겁에 질려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. 네. 돌아온 직후에 하나 둘씩 경찰이 모두 검거에 성공을 했고 네. 조금 전에 이 목소리를 실제 들으셨던 것처럼 이 오명균 수사관입니다라고 이렇게 허위에 이 직위를 사칭했던 유모 씨 역시 2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인데 이 워낙 살림이 어려워서 생계가 어려워서 네. 이렇게 범행에 나서게 됐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저렇게 오명균 수사관으로 자신을 설명했던,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던 저 사람, 28살이라는 유모 씨인데, 아까 들었던 그 남성인데요. 자, 이렇게 손소 변호사. 네. 중국에 이렇게 거점을 마련해서 뭐 합수까지 했다는 건데, 저희가 중국 가서 잡아올 수도 없는 거고, 어떻게 좀 체포가 된 거죠? 네, 가서 잡아오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네. 않죠. 그래서 일단 그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제 국제 그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. 네.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잡지는 못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체포를 이제 했습니다. 그런데 네. 계속 중국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 있으려면 비자가 필요한데요. 그 네. 비자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갱신하기 위해서 다른 네. 나라를 왔다 가야 되는데요. 그 네. 틈을 노려가지고 체포에 성공했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국 수사기관에 잡힌 그 오명균 수사관, 유모 씨인데 28살 청년인데요.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. 그리고 물었습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? 과연 자신이 오명균 수사관의 이 재밌는 영상의 주인공이란 걸 알고 있었을까요? 같이 보겠습니다. 수원지검 오명규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이 본인 맞나요? 예, 저 맞습니다.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였습니다.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성공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. 150만 원 정도 됩니다. 집에 좀 빚이 있기 때문에 금전이 필요해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. 제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반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뉘우친다고는 얘기하겠습니다만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네. 이 정도 잘못, 사실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수도 없이 해왔는데 네. 처벌을 얼마나 받나요?
지난주에 네.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.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. 아. 손책에 대해서. 네.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총괄해서 기획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. 본인 뭐 취업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상편이 어려워가지고 단순 가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. 작년 6월에 경찰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를 이제 범죄 단체로 봐서 거기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당장 돈이 좀 필요하고 그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단체의 꼬임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7년형이 내려졌다는 것까지 좀 점검해 봤습니다.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.